나는 외국에 유학 가본 적도 없고 영어 학원을 한 번도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위대한 콩글리시 주눅 들지 말고 나는 어렸을 때 지독한 언어 울렁증 같은 게 있었어요. 남한테 얘기할 때는 얼굴이 빨개지고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이제 극복하게 된 계기가 내가 매우 높은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난 공직에 시작했으니까 소위 장관님을 뵙게 됐어요. 터덜 떨면서 들어갔더니 겨울인데 내복이 밖으로 이렇게 쑥 삐져나온 거예요. 저분도 인간이구나. 그래서 갑자기 마음 편해진 겁니다. 내 자네 결혼했나?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신감이 생기고 좀 편안해지고 나도 말을 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게 시작이고 그다음부터는 노력이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진짜로 스피치 할 때 같은 경우에는 밤새도록 딱딱 외웠습니다. 절대 중간에 막히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지금도 외운 거 아니에요? 지금은 나는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읽질 못해요. 말을 내가 생각나는 대로 편안하게 해야지 자연스럽고 내가 진짜 의미 전달이 되거든. 전국에서 고민하는 미생들 본보기가 있어요. 정말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누구한테 남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울렁증을 극복하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상 그 사람의 내면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의 SNS에 들어가면 그분들이 쓴 글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쓴 댓글들이 있고 그러면 그분의 일상은 물론이고 그분 속에 어떤 고심, 고민 또 어떤 그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되기 때문에 훨씬 대화 나누기가 편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화를 끌어나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겉으로 돌기가 쉽고 내면에 와닿는 대화가 지금 힘들다는 거죠. 제 경험으로는 우리 간부 사원 나중에 임원까지 했습니다만 말을 좀 더듬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참 훌륭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 자기가 무슨 발표를 하거나 할 때 특히 영어로 발표를 하고 혼자서 엄청난 연습을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직접 발표를 하는 장면에서 거의 실수 없이 잘하더라고요.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원로 가수들이 계세요. 한 번은 뉴욕에 출장을 갔다 그분들이 쇼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평생 수천 번 불렀을 자기 노래를 계속 연습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루 내지 이틀을 청중을 사로잡고 자신감 있게 자기 노래를 표현하는 거죠. 그렇듯이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영국의 경영대학원에 전략경영 수업을 한번 들어갔는데 3주 동안 교육을 받는데 그중에 한 하루 이틀이 미디어 핸들링 스킬이에요. 즉 나중에 매니저가 되고 임원이 되고 CEO가 되면 신문하고 또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기회가 많죠. 그런 거에 대한 연습이었는데 실제로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 한 명씩 들어가서 훈련을 하는데 CEO 학생들이 엄청나게 긴장을 하는 거예요. 평생 그런 걸 해왔던 CEO도 남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나게 연습합니다. 왜냐하면 90분 강의하면 90분 딱 맞춰줘야 되고 60분 하면 60분 맞춰줘야 돼요. 그런 거 없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잘 됐다 이런 법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한번 말잘법이란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1대1로 대화를 할 때, 협상을 할 때 이런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는 이제 청중을 놓고선 연설을 할 경우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1대1로 할 경우에는 진심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관심. 우연히 어떤 분을 만났는데 최근에 그분이 칼럼을 하나 쓰셨어요. 그래서 딱 만나자마자 지난번에 그 칼럼 참 좋았습니다. 제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얼굴이 확 밝아지고 그거 보셨어요? 거기서 대부분 그 관계는 형성이 되고 편안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말하는 과정에서 너무 수식어 많이 붙이고 돌려서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고 심적으로 그냥 내 하고 싶은 얘기하고 많이 들어주는 거 그게 가장 효과 있는 방식 같고 실패 가능성이 큰 시작은 뭔가 하면 여러분 앞에서 제가 별로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뭐하러 나왔냐. 그러면 그때부터 청중들은
자격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약간 도전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런 강의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면서 끌어들이는. 당장 써먹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제 얘기를 듣고서는 거의 그 조는 분이 없으신데 가끔가다 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꼭 다가가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자요. 그 다음에 사례를 많이 들어요. 사례를 들어주면은 그 공감을 하는 거고, 해서는 안 될 것이 유머를 한답시고 뭐 성적인 그 유머라든지 그 당시에는 웃지만은 확 격이 떨어집니다. 기승전결이 있어야 돼요. 스토리 전결이.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물 흐르듯이 쭉 마지막에 팍 결론을 갖다 딱 내주는 거. 그렇게 할 경우에 성공을 하거든요. 말잘법 강의 듣고 싶으신 분 있으면 회사를 초청해 주세요. 제가 강의를 싸게 내가 강의해 드릴 테니까. 결국은 그 내용을 내 자신이 먼저 확실하게 수긍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을 설득할 수가 있거든요. 강연을 하든 글을 쓰든 뭘 하든 정말로 절절한 자기의 진심을 담아라. 그리고 연습해라. 그렇게 되면 그 울렁증을 극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국어라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외국에 유학 가본 적도 없고 영어 학원을 한 번도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문장을 외워라. 언어는 암기다. 그래서 문장 자체를 외워야지 빨리 도달을 하지 단어를 껴 맞추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대영 제국에 해질 날 없다. Sun never sets on the empire. 이렇게 외워야지 그걸 하나하나 직역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발음이 문제예요. 위대한 콩글리시라는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제가 경영에 참여했던 덴마크의 그 그런퍼스 그룹은 전 세계 60개국에 이제 83개 자회사가 있는데 다 그 나라 사람이 CEO예요. 회의를 하면 각종 나라의 영어가 다 나와요. 싱가포르는 영어가 국어죠. 싱글리시예요. 불란서 사람이 하는 영어, 스페인 사람이나 이탈리, 독일 사람이 하는 영어보다 한국 사람이 하는 콩글리시가 훨씬 정확하고 문법도 좋고 내용이 고급스럽다는 거죠. 지금 글로벌 시대의 영어의 힘은 대단합니다. 전 그래서 위대한 콩글리시, 주눅 들지 말고 전 세계 어디 가서든지 배운 대로 그냥 영어 하면 됩니다. 제일 영어가 어려운 분야는 국제회의 때예요. 그래서 난상 토론할 때 대부분의 우리 한국 대표단들은 못 깁니다. 써온 텍스트 읽고 나가지 난상 토론을 못 하거든요. 그 예를 들면 이제 다장한 앱스한테 이렇게 보면은 미국하고 유럽 쪽이 거기는 영어를 쓰는 쪽이고, 그것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거는 인도하고 브라질 쪽이에요. 영어 못해요. 특히 브라질 영어 수렁 터집니다. 가만히 못 보면은. 아주 그냥 그 자신있게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뭐 팁을 드린다면은 외국 친구 사귀십시오. 특히 이성 친구 사귀 보십시오. 제일 빠릅니다. 그거는 마음을 터놓고 할 수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외국 친구 사귀라는 얘기. 저도 이제 다국적 기업에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국제 회의를 주재하거나 또는 기조 연설을 하거나 이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당당하게 한글로 하되 맨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워딩 그 한 두세 줄 요거는 달달달달 외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그걸 멋지게 영어로 탁 하고 끝을 내는 겁니다. 그 멋진 반전이 딱 일어나는 거죠. 사장이 미안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를 영어로 하면 어떡해? 야 이거 어려운데. 구독이 영어로 뭐야? 유튜브에서 subscribe. Your subscription for me. 마치 그건 도움 안 appreciating. 된다. 하지 마. 좋아요는 뭐죠? 좋아요? Like.